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입니다.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요. 그러나 매년 언제부턴가요? 5년 전부터일 것 같습니다. 매년 12월 말이 되면 저희가 분노와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15 하길 합의가 2015년 1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2016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월에 피해 할머니들께서 헌법 소원을 내셨죠. 한국 정부가 이로 한일 합의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재산권을 한일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침해했다. 그러한 내용으로 헌법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12월 27일이죠. 한일 합의가 28일이었고 헌법소원 결과가 27일에 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17일 날 이 헌법소원이 각하됐어요. 그 내용은 이 2015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각하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이 2015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다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더욱더 좋았겠으나 극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판의 판결도 앞두고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5 한일 합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2015 한일 합의에는. 두 번째, 일본이 관여한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 번째, 한일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 책임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2015 한일 합의에서의 사죄의 표시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 합의가 아니고, 즉 이 2015 한일 합의는 정치적 합의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즉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교적 권리, 외교적 보호 권리, 외교적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 이 성노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아직 남아 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2015 한일 합의는 실제로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30년 동안 그 진실과 그 사죄와 배상을 외쳐왔던 그 운동과 사람들의 염원을 2015 한일 합의 전과 후로 나눠 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일본은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나 베를린에서도 보여지듯이 대단히 당당하게
대단히 뻔뻔하게 완전히 해결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한일 양 정부가 합의했다라는 근거로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 이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 금경과 외교권을 총동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리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입장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양태도 2015 한일 합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고 이 문제의 본질과 이 문제의 핵심이 인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덮고 그것을 가리고 이 문제의 정치적인 색깔을 더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가, 이런 여론을 조성되기 시작한 때가 2015 한일 합의 이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그 최초로 공개 증언하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7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 침묵을 강요했었지요.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피해자들은 뭔가 우리나라 한일 외교 발전 이런 것에 방해가 되나?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하나? 사죄나 배상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시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시 한번 침묵하라고 강요하는 사태가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부분 일어났고 많은 언론들이 또한 그에 동조하면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그 소녀상 문제의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이 문제는 국제사회, 많은 시민사회, 그리고 역사에서 그 진실이, 그 증거가 많은 증거와 증인의 증언으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15 한일 합의 일관된 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2020년 외교부 청서에도 분명하게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각국과의 평화조약,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한국과의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5 한일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한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평화조약으로 해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정부로서는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위안부 문제는 합법적 공창제도의 전쟁판이므로 이거는 해석입니다. 강제 연행이 없었으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다. 또한 성노예 같은 인권 침해 상황은 아니었다. 이 사실은 한국 정부로 인정했다. 위와 같은 일본 정부로서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포하고 또한 한일 합의하에 10억엔을 한국 정부가 만든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였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 위안부 동상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실질적으로 이들 상의 철거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그 휴스턴의 연대 발언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공식 외교부 청서에 활자화돼서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 1년 후에 철거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반인도적인 나라로, 진실을 외면하는 나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베를린 소녀상의 문제를 세계 시민들이 함께 그 의미가 피해자의 용기를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는 평화를 염원하는 그러한 평합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상을 설치를 그래서 또한 지지했던 것입니다. 30년의 운동과 세계 시민들의 연대와 진실은 일본의 이러한 파렴치한 입장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런 기자회견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 거두지 마시고, 관심을 거두지 마시고, 연대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